네, 안녕하세요. 업타이 형성학원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 유진섭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처음 밟는 친구들이 소인수분해 개념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수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제곱, 소인수분해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수와 거듭제곱 익혀야 될 용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쉬운 개념부터 하나 차근차근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이 뒤에 있긴 하지만 이 개념을 알아야 소인수분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제곱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 거듭한다는 건 뭔가 계속해서 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제곱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거예요. 제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곱셈구구를 배우게 되잖아요. 곱셈구구에서 우리가 2를 5번 더했다, 9를 9번 더했다 라는 것을 식으로 다 전개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9를 9번 써야 되고 2를 5번 써야 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2를 5번 더했다는 2 곱하기 5, 9를 9번 더했다는 9 곱하기 9라는 개념을 사용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것을 9번 곱해야 된다. 이런 식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들이 등장할 때마다 다 이거를 적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제곱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2를 9번 곱해볼까요? 9번 곱했다. 그럼 원래 9번을 써야 하지만 2를 9번 곱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곱해지는 수 같은 경우는 밑에 있죠?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럼 뭘까요? 위는 아니고요. 친구들 이름 중에서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조그만 숫자의 이름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처음 볼 때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수를 굉장히 크게 써버린다던가 아니면 밑을 9번 곱했다라는 개념이지만 밑에다가 지수를 그냥 2, 9, 18 이렇게 곱해버린다든지 이런 실수를 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이 개념 잘 익혀둔다면 이제 고등학교 깍시쭉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잘 익혀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밑에 해당하는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걸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호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듭제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니까 소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소수, 우리가 여기에서 소수, 중학교 소수를 배우기 전에는 그 작은 수, 1보다 작은 소수를 먼저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소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다, 양이 적다라는 뜻에서 적을 숫자에다가 숫자 수를 붙였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수는 한자가 달라요. 바탕 소자에 세 숫자를 씁니다. 바탕이 된다는 거는 내 인생의 뭐 바탕이 어떻다라는 것을 내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것도 이 숫자를 구성하는 어떤 바탕, 본질, 요소를 이제 소수라고 봅니다. 정의를 말하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2부터 시작이 되겠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선생님이 처음 설명했던 개념하고 매칭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붙느냐? 어떤 수의 근본이 되는데 어떤 수의 재료가 되는데 그것이 재료면 딱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막 이미 뭔가 섞여 있어. 다른 수랑 막 섞여 있어. 다른 수랑 막 섞여 있는데 이것이 재료입니다 라고 하면 좀 어울리지 않겠죠? 이거는 원소, 요소처럼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수. 예를 들어 2, 3, 5, 7, 11 같은 수가 되겠죠. 1하고 2로만 나눠진다. 1하고 3로만 나눠진다. 1하고 5로만 나눠진다. 12 같은 경우는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죠. 이렇게 이미 뭔가 잔뜩 합쳐져 있는 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수,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수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은 겁니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다른 수가 막 섞여서 곱해져 있지 않은 수가 소수가 되겠습니다. 재료가 되는 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합성수, 딱 봐도 소수는 기본 재료가 된다 그랬고 합성, 합해졌다, 뭔가 합체했다, 이루어졌다, 합해져서 이루어진 수입니다. 이 합은 더했다라기보다는 숫자가 서로 곱해져서 합해졌다라고 의미를 가지면 되겠는데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로 정의하면 완벽하게 정의가 됩니다. 약수가 3개 이상이다.
3 곱하기 3은 9죠. 9 같은 경우는 약수가 1, 3, 9 3개죠. 이렇게 되면 근본인 수, 재료가 되는 수가 아니라 딴수랑 이렇게 합해져서 딴수랑 곱해져서 같이 합체가 돼서 만들어진 수기 때문에 합성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수, 합성수 개념까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럼 다음 개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수, 소인수라는 말이 있죠. 인수가 뭘까요? 이 인수는 원인 임자가 없습니다. 수의 원인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우리가 인수를 배우기 전에 5학년 때 약수라는 개념 배웠죠? 약수. 어떤 수를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수.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약수였었습니다. 약수랑 인수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약수.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다. 어떤 수를 분해해낼 수 있는 수다. 근데 어떤 수를 분해해낸다면 아까 여기 9 봤던 것처럼 9는 3이 2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졌네. 이런 식으로 3과 1과 9는 9의 약수입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듯이 얘네들의 이 숫자의 약수는 이 9라는 숫자를 이루는 원인이 되는 수랑 똑같은 말이 되죠. 완벽히 일치하지만은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 일치합니다. 완벽히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둘은 같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가 곧 인수다. 어떤 수를 쪼개봤더니 그 수의 원인이 되는 수가 인수다. 그러면 여기 소인수라는 말이 있네요. 소인수. 뭔가 작은 인수일까? 인수 중에서 작은 크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아까 배웠던 소수에 나와 있는 그 소예요. 그래서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만 모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럼 소인수 분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수 중에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분해를 할 건데 어떤 수를 계속 간략하게 나눠서 어떤 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소수가 나올 때까지 소수로 계속 분해를 할 거야. 그래서 몇 개의 소수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누기 기호를 거꾸로 돌려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 수를 180이라는 수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180이라는 수를 분해하는데 어떤 수로 분해하느냐? 소수로 분해할 겁니다. 180이니까 딱 보면 2로 나누어지네요. 나누게 되면 90이 남게 되고 다시 2로 나누면 45 그리고 다시 5로 나누어지는군요. 그러면 9가 되고 9는 3으로 나누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180이라는 큰 숫자는 2가 2번 곱해지고 3도 2번 곱해지고 5 한 번 곱해져 있는 수이구나. 이 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소수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리 해놨는데요. 180을 이제 가지치듯이 나누는 겁니다. 딱 봐도 10의 배수네. 10 곱하기 18이 180이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둘이 계속 소수가 나올 때까지 나눠줘요. 보면 10은 5랑 2를 곱해줬네. 5랑 2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소수죠. 소수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거 끝났고 여기 8은 3, 6, 18이니까 3 소수만 남았으니까 여기도 끝났습니다. 6은 아직 나눌 게 있죠. 3이 6이기 때문에 2와 3으로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맨 밑에 남은 숫자들만 볼게요. 남은 소수들만 보면 3이 2번, 2가 2번, 5가 한 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소인수 분해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수학자들이 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를 막 분해해 본 것일까요? 이 소인수 분해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숫자, 지금 선생님 180 같은 200도 안에 작은 숫자를 했지만 1000이 넘는, 많이 넘는, 억이 넘는 숫자가 어떤 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알게 돼요. 1024라는 이 좀 되게 큰 수잖아요. 이 숫자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그냥 2를 10번 곱한 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를 10번 곱해서 나오는 수의 근본을 알게 되면 이 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구성이 간단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통분하는 법,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법에서 소인수 분해를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또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숫자로 설명 안 하고 다른 예시 조금 더 들어볼게요. 내가 요리를 한다.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요리한다. 근데 소인수 분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 재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나올 때까지. 김치도 있고, 두부도 있고, 뭐 고춧가루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된장찌개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두부도 있고, 된장도 있고, 물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다 재료를 쪼개다 보면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랑 공통되는 재료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요리를 하는데 어떤 요리를 할 때는 공통적으로 이 재료가 계속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재료를 분해해보면 전혀 다른 메뉴라도 여기가 공통되구나 이런 원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인수 분해 원리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혀 다를 것 같은 수일지라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공통되는 것을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그런 공통된 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는 또 어떻게 구해볼 수 있는지까지 배워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